안녕하세요. 도니마니입니다. 전세 사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 피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세 제도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독특한 형태의 주택임대차 시스템입니다. 전세란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는 대신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주택을 무료로 사용하다가 임대기간이 만료가 될 때 다시 집주인에게 맡긴 보증금의 전액을 다시 돌려받는 형태의 임대차 제도입니다. 이처럼 법률상으로는 세입자와 집주인 개인 간의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채권관계의 사금융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전세제도가 종종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으나 근래에 들어 특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며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럼 이 전세제도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리고 전세는 위험하니 무조건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전세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통하여 주택 가격의 50%에서 70%에 해당하는 목돈을 전세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2년에서 4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하다가 전세 기간이 끝나면 전세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비싼 주택을 그보다 적은 보증금으로 내 집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임차인에게 아주 유리한 제도입니다. 이처럼 전세 계약은 통상적으로 주택 가격보다 낮은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그렇게 되어야만 전세 제도가 문제없이 존속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비싸게 준 집을 왜 집값보다 저렴하게, 그것도 보유세나 장충금 같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집값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며 고속 성장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였고 거기에 투기 자본이 추가되면서 물가 상승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집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많은 돈을 들여 주택을 사기에는 부담이 되기에 집값의 70%를 전세를 주면 나머지 30%만으로 집을 살 수 있게 되고 그 이후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 나중에 팔아서 레버리지 효과로 자기 자본의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보유하고 있는 돈이 많지 않은 청년층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전세란 주택시장의 임대차에서 있어서 집을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거의 무상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창고가 되며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매월 사라지는 월세 비용 대신 목돈을 맡겨놓고 그 돈보다 비싼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득이 서로 맞아 떨어지는 사금융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것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면서 긍정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오랫동안 자리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전세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일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집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고 주택을 건설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비싸게 산 집을 그보다 싸게 임대를 주려고 하는 집주인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전세제도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즉, 전세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를 주었던 집주인이 전세가 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때 집값이 상승하였다면 마찬가지로 전세 보증금도 상승하였을 것이고 주택을 처분하거나 다시 전세를 주어 나가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금리가 장기화되어 대출을 많이 받아도 이자 부담이 적기에 젊은 층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주식, 암호화폐 외에도 유동화가 어려웠던 부동산도 추가되었고 이로 인해 부동산이 이례적으로 급등을 하였습니다. 이는 주택의 가격뿐만이 아니라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 대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주택 가격의 60%에서 70% 수준에서 형성되던 전세 시세가 70%에서 80%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하더니 청년층 또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에서는 비록 일부지만 주택 시세 이상의 금액으로 전세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22년 하반기부터 대출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며 저금리 시대는 막을 내리고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하여 집값이 급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집을 구입할 때 투입한 돈도 회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전세가도 하락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졌으며 계약했던 전세가 보다도 집값이 떨어져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워지는데 이런 주택을 소위 깡통주택, 깡통전세라고 부르며 전세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 피해는 집주인이 나쁜 의도를 갖지 않은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전세 사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전세 사기는 애초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려는 형사상의 범죄입니다. 전세 피해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때에 발생하지만 전세 사기는 상승기 하락기에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물론 무자본 갭 투자의 경우에는 상승기에는 피해가 나타나지 않고 하락기에 나타나기에 전세 사기 피해 또한 부동산 하락장에 더욱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세 보증금이 큰 목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계약하고 지불하는 비용 중 가장 큰 규모가 아마도 전세 계약에 들어가는 전세 보증금일 것입니다. 여러 전세 사기 피해 사례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전세 사기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개발업자, 컨설팅업자,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 다수가 공모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사기는 완벽하게 방지할 방법이 부족하기에 주위의 법률 전문가나 경험이 많은 공인중개사의 조력을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